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 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 부천 화재 장례식 그렇습니다. 당시에요. 뭐 예. 골프야 뭐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시기가 언제냐가 이제 문제일 건데요.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 문제를 폭로를 했습니다. 예.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난 8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성남 비행장 경내에 있는 군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예. 제보를 이제 본인이 받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어떤 답변을 좀 이제 받아봤습니다. 예. 8월 24일에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경호처 1인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쳤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 경호처 1인이 혹시 김용현 장관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김 장관이 이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날에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호처장이었지만 이제 청문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안 갔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질의를 주고받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죠. 부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만약 알지 못합니다.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의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 네. 다른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네, 예. 지금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옷을 벗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예. 문제 제기, 제보에 의존한 문제 제기는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했고요. 뭐 좀 전에 이제 이 대화 중간에 나온 한성대 골프장이라는 거는 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제 공군 골프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어제 장관하고 장경태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질문 답변 사이에도 결국 그래서 대통령 부부는 8월 24일에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쨌든 자기는 안 갔다.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그런데 가지 않았다. 뭐 직을 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답변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겨레 같은 이제 매체에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도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인데 경기도 성남 공군 골프장에서 2부 시간,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임이 끝나는 2부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처 1인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요. 대통령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혹시? 뭐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실이요. 예. 경호처장은 그러니까 당시 경호처장은 내가 간 것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경호처 1인이 누구냐도 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은 안 된 셈입니다. 뭐 아마 대통령 부부가 이제 가는 길에 뭐 경호처 직원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 따라가긴 했을 테니까 그런 인원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은 확실하다.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8월 22일에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7명 이상이 이제 사상하는 큰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이 기간 8월 24일은 장례 기간이기도 했고 그 직후에 또 이제 발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여러 명 희생당한 일종의 이제 상중인 기간에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합당하냐 뭐 이런 얘기고요. 장경태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8월 24일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소위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결정한 날.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제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반응은 분명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에 아직은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일이고요, 전제로. 근데 만약에 쳤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날짜상으로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랑 같이 한꺼번에 화제가 됐던 것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그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다음에 어떤 행보가 광폭 행보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정황이 있습니다 보면. 예. 그 정황이라는 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그렇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예.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예. 생명구조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예. 도보 순찰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저기 지금 유튜브에는 사진 떠 있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를 이제 함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관련 사진을 한 18장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흰 셔츠 상의에다가 이제 바지 정장 차림에 예.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이제 마포대교 난간에 기대서 자살 예방 시설을 이제 살펴보는 예.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뭐 같이 이제 도보 순찰하면서 뭐 격려를 한다든지 예. 의견을 듣는다든지 혹은 뭐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런 장면들이 좀 사진에 담겨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이건 이제 비공개 행사의 행보였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예. 이거 이제 방문했고요. 한강 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그리고 용강 지구대 등등을 찾아서 뭐 피자와 치킨 같은 간식을 전달했고 구조 현장을 살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마포대교 난간을 둘러본 다음에 예.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난간을 높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조치를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같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예. 라고 또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들을 들은 많은 국민들 중에는 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워딩이라기보다는 네. 흡사 대통령이 어디 순찰을 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느낌을 밝히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의도된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체에 따라서는 순찰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시찰이라는 표현을 예.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건 통상적으로는 지휘 그 권한이 있는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어딘가 그렇습니다. 현장을 나갔을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시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부인한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요. 그만큼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이나 어떤 행보 그리고 이제 대화의 내용들 지시의 내용들 이런 걸 봤을 때 지휘 권한이 있는 사람의 어떤 시찰 행위처럼 예. 보였다. 이게 지금 언론들이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잠깐 또 볼 수 있나요? 사진을 봐도 저 네. 느낌이 말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의 느낌이 네. 흡사 어떤 통치자가 가서 이렇게 뭘 쳐다보면서 지시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 뭐 이건 물론 사진을 어떻게 보느냐는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저 사진을 보면. 왜냐면 예. 제가 이제 18장의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쭉 사진을 봐도 대체로 사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이 사진의 메시지를 보여주거든요. 예. 뭐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사진 공개라는 거는 일종의 의전 사안이기 때문에 예. 메시지가 담기기 마련인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 대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쪽입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시찰 행위 혹은 예. 뭐 현장 지휘 행위 뭐 이런 걸로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선가 썼던데 통치자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 행위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오해일 수만은 없는 것이 취임 전에 그 김건희 여사 발언 중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어떤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 예. 이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 녹취가 됐었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뭐 그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의식 중에는 의식 한가운데는 내가 통치를 한다는 어떤 의식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행보들 때문에요. 워딩도 그렇고 아까 그 대통령하고 뭐 일종의 정치적 파트너 같은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보수 언론들의 칼럼도 있었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우리가 뽑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통치자 같은 느낌을 주고 더군다나 여러 의혹이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렇습니다. 걱정과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데 그 와중에 꼭 이런 행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일 지점이 최근에 또 대통령실이 공개한 내용 중에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함께 합동으로 추석 인사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그렇습니다. 끝냈다. 예. 조만간 공개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지난 설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소위 디올백 그 수수 의혹 논란이 한창 좀 정점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설 인사를 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함께하지 못했고 예.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대통령이 함께 이제 합창하는 장면을 영상 찍어서 이제 공개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추석하고 비교해봐도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디올백 수수 의혹을 벗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자체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개 행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치는 것 아니냐. 마치 이제 보란 듯이 시찰 행사를 하고 그걸 이제 수십 장의 이제 사진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네. 그 정무적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실이 그리고 혹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김건희 여사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뜻인지 뭐 이런저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공개 행사가 이 어떤 이 시찰 행사를 이제 공개한 것이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이제 옳은 거냐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통령 출입 기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모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취재를 해봤더니 예. 대통령실의 인사들 중에서는 뭐 참모들이 각각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모 참모 같은 경우는 초기에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대응이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올해 1월, 2월에 걸쳐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숨는 예. 이제 잘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권 지지층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치 이제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비쳐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나가는 게 잘못이 없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된다라는 참모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행보도 결국 이제 참모들하고 조율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나온 행보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겁니다. 그렇게 조율을 했다면은 네. 그 참모들이었던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조율을 안 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결정을 누구도 못 말리는구나 이런 어떤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종 결정은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은 이런 식의 특검법 단독 의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이 이제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야당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에 붙여지게 될 텐데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이제 나가버렸고요. 예. 아마 이제 본회의에 언제 상정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는 여야는 물론이고 예. 국회의장하고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특검법 같이 좀 민감한 법안들의 예. 경우는 추석 이후에 19일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정쟁이 너무 이제 격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뭐 그런 거를 이제 국회의장실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할지 예. 혹은 뭐 추석을 넘겨서 그 이후에 처리를 할지 시기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국회의장하고 야당 그리고 이제 여당하고 이제 같이 좀 해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장의 의견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예. 경우는 오늘 그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예. 국회의장의 그런 이제 행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도 좀 강하게 반발하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예. 결정된 건 없죠 아직? 뭐 아직은 이제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료 붕괴 사태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그 여당 내에서도 약간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에 MBN에서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예. 내일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반대로 또 이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그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대란을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좀 출범시켜 보자라는 게 이제 여야를 막론한 이제 정치권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일단 오늘 출범은 이제 불발이 됐고 그럼 내일 가능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계가 빠진 채로 협의체를 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당 일각에서 오늘 오전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의료계가 안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화 작업이냐. 의료계가 빠지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의료계를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여당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명의로 15개 의료 관련 단체들의 이제 공식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그 단체들을 포괄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이라고 하고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있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성묘병원 등등. 그러니까 병원은 물론이고 의사단체, 의대 학생단체, 뭐 그 외에 기타 단체들까지 15개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라도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여권 내 어떤 일종의 이제 간절함. 뭐 이런 거에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전협이라든지 의대협 이게 이제 전공의들을 포괄하는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일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공문에 응할지 안 할지 뭐 이것도 지금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고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현택 대한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에다가 내일 그러니까 12일 아침에 의협이 국민의힘 분들과 만나기로 했다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내일까지 의정협의체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역시 높지 않아 보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협회, 그러니까 의협 말고요. 의사들이 관련 어떤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나 이쪽에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어떤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뭐 대한의학회라든지 뭐 의대 교수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 뭐 일부가 또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그분들의 경우도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일단 전공의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지금 내년도 당장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2025년 내년이요. 2학년 그러니까 내년 거부터 제로 베이스 테스트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근데 이제 지금 여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자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게 과연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 뭐 혹은 이제 그걸 믿고 의사협회라든지 의료단체에서 이제 참여를 할 것이냐. 뭐 이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는 상태고 벌써 이제 이틀째, 3일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뭐 25년 정원을 조정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대표 말 다르고 원내대표 말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어떤 지금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신뢰를 두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도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지금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다시 것이지. 논의하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정도군요. 되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첫 토론회였는데요. 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좀 앞섰다. 예. 그래서 판정승이다라는 게 지금 미국 현지의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이 끝나고 나면 미국은 이런 게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예. CNN 방송이 바로 직후에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해봤더니 등록 유권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다 잘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37%.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었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공교로운 수치인 것이 예.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이제 후보 낙마가 안 됐을 때 예. 첫 번째 후보 토론회를 했을 때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7% 더 잘했다. 예. 그때는 바이든이 더 잘했다 33%. 딱 반대로 뒤집힌 뭐 그런 이제 결과가 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론회를 지켜보고 나서도 해리스한테 조금 더 우호적인 유권자층이 늘어났다라는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리스 캠프에서 상당히 좀 고무돼 있는 예. 뭐 그런 분위기고요. 오죽했으면 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해리스 캠프 쪽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내가지고 예. 두 번째 토론회 하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 자신이 붙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론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막상 토론에 들어가면 트럼프한테 끌려다닐 수도 예. 있다. 이전에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다시 역전을 좀 시도하는 게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었는데 예. 그 전략은 지금 봐서는 이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라는 좀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요약본을 좀 봤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 표정으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웃고 턱 네. 깨고 뭐 이런 게 표정 보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표정을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오늘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 미국 매체에 의해서 그 사전 분석을 좀 많이 했던데 해리스 캠프에서 이제 주력했었던 연습 중에 하나가 예. 트럼프의 어이없는 말들에 그 발끈하거나 예.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서 비웃는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게 트럼프의 정확히 나타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파회법이죠. 예. 그 전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맞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말려드는 경우가 예. 많았는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오늘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서서 토론을 했는데 한 화면에 잡힐 때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해리스가 마치 이제 혀를 차는 듯이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저는 기억나는 게 당신도 막스주의자고 당신의 아버지도 막스주의자다. 뭐 이런 네.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반응을 자꾸 보이는 예, 방식. 이민자들이 뭐 고양이 잡아먹고 개 잡아먹는다 이러니까 그때도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요. 받아친다든지. 예. 사실 그거는 뭐 2016년에 트럼프 전략을 일부 이제 차용한 거기도 한데 예. 최근에 이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그 파트너인 팀 워즈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트럼프 쪽에 일일이 대거리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좀 지지자들도 그렇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 미국의 정신에 좀 안 맞는 말들을 좀 많이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받아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예. 그게 좀 선거 캠페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적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들이 좀 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입장에서도 뭐 저 정도 하면 괜찮은데 잘하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은 잘 안 하는 방식, 예. 뭐 좀 동문서답을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공격을 좀 무력화시킨다든지, 예. 아니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래서 거꾸로 트럼프가 흥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많이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예. 뭐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불복해가지고 이제 폭동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중인데 그 부분을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조금 신경질적인 예. 반응을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략적으로는 결국 이제 해리스 캠프의 전략이 좀 성공을 거뒀다. 우리가 어떤 대화 중에 말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말려드는 거죠. 예. 예. 그 말렸다는 표현에 트럼프가 더 말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 해리스는 별로 말렸다는 어떤 상황은 연출하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결말부에서도 보시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래로 가자라는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뭐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정말 올해 평가입니다. 미국 대선은 흥미진진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